일단 그 강의안은 대체로 읽을 수 있도록 읽으면서 할 수 있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이제 나중에 다시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게 다른 식으로 이 강의안에 나중에 접하게 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좀 안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읽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어떤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강의는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게 그냥 강의안이지 완결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인용을 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논문을 쓸 때처럼 서지사항을 다 이렇게, 갖춰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말씀을 하시면은 따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런 게 더 정밀하게 된 형태로 그 자율평론이라든지 이런 데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획 강좌가 삼정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막스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삼정치라는 말이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막스에게 있어서 삼정치라는 개념을 논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령 막스가 분석한 자본의 막스가 말하는 잉여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할 때하고는 좀 다른 식의 강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정치라는 거는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좌는 어떤 지식의 전달보다는 2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은 이렇게 많지도 않죠. 어떤 관점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전달하는 아마 그런 식의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읽어가다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잡은 것이 이제 삼정치의 관점이란 무엇이냐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삼정치의 관점에서 본 노동자본관계여가지고 막스에게 있어서 노동자본관계는 사실상 굉장히 이미 많이 설명이 됐고 책도 많고 그랬다고 봐야죠. 이걸 이제 삼정치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게 끄트머리 가야 이게 제목을 다 설명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1번을 그런 취지로 1절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삼정치라는 개념 혹은 용어는 후코에 의해 창안이 됐습니다. 그 후코가 삼정치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탄생하는 과정을 쭉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후코에 창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거기 그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네그리 등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확대되고 변형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는 아니죠. 그 이전 시대에 속하는 막스에게는 물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정치라는 개념 또는 용어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본의 논리 및 그 역사적 전개에 대한 막스의 분석은 후코와 네그리가 말하는 이제 삼정치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 이걸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권력이 사회적인 삶에 스며들어서 산권력이라고 이것도 역시 후코가 바이오파워 산권력을 말하는 게 바로 삼정치를 말하는 게 되죠. 후코의 경우에는. 네그리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반쪽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네그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그리를 주인공으로 다루실 분은 저 뒤에 있어서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은 이 남의 영역을 간섭하게 돼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이 산권력이라는 것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권력은 산권력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제 봐야겠죠. 요런 계통 막스에서 후코, 네그리 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에 따르면. 그래서 이 포착을 이런 과정,
포착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자체가 사실은 사회정치의 탄생 과정, 산권력의 탄생 과정이기 때문에요. 노동이 자본에 의해 포섭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그것인데, 오늘의 강의는 이 과정을 삶이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생각해보는 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막스 중간에 이제 언급을 좀 했긴 한 것 같은데요. 되게 막스를 공부한다고 그러면 우선 자본론을 읽고 자본론을 또 읽죠. 그것도 제가 자본론을 읽고 해서 그걸 못 벗어나면은 자본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본의 논리를 주로 이제 자본 안에서 자본이라는 어떤 지평 안에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바깥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워낙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다 자본의 세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자본을 구성하는 법칙이 심지어는 어떤 좌파 이론가들한테는 신성시 되고 그럽니다. 가치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가치이론을 부정하면은 막 불경죄라도 범한 것처럼. 근데 자본주의가 없어지려면 가치이론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론에 너무 국한돼서 이제 막스를 읽게 되면은. 근데 막스는 물론 자본론만 쓴 게 아니라 정치, 경제와 비판 요강도 썼고 그 이전에 1844년 경제 철학 수고라는 것도 썼고 그거 말고도 노트 형태도 있지만 비교적 짧은 형태의 글들도 있어요. 가치요, 임금 노동과 자본 뭐 이런 비교적 짧은 글도 있고 가치 이윤 노동에 내가 지금 요즘에 제목들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다른 글도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은 이 자본 바깥의 관점에서 자본을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대부분 이제 자본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제 삶이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살펴보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잘 안 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1844년 그 경철수고, 앞으로 경철수고라고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언급이 많이 될 텐데요.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경철수고하고 정치경제와 비판 요강의 얘기가 많이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본론은 거의 아마 언급이 안 될 겁니다. 이게 그 긴 글이라면 언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에서는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경철수고에 대해서 좌파 경제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건 초기 저작이고 무슨 삶이니 인간이니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좀 비과학적이고 아직 미숙한 시대의 막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자본론이라든가 특히 자본론이죠. 그 경우에는 에서의 막스를 진짜 막스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시각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보지를 않고, 앞에, 미숙하기는 초기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거기 들어있던 어떤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확대된 것이고, 나중에 성숙기로 가면서,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철수고에서 얘기된, 경철수고에서는 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레벤, 라이프. 그래서 이제 그 경철수고 입장에서 성숙기의 막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것이 삶의 관점 또는 삶 정치의 관점에서 막스의 자본 분석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을 또 읽겠습니다. 지금 삶이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살펴볼 생각으로 구성되었다는 부분을 읽고 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제 본 강사가 말하는 삶 정치적 관점 제목에 들어가 있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아까 얘기를 이미 드린 것이네요. 이강자의 다른 순서에서 다른 강사들에 의해서 푸꼬, 네그리 등의 이제 삼정치론이 본격적으로 설명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도의 설명으로 그치고자 합니다. 이만큼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아울러 괄호 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삼정치를 생각하는 것은 주로 네그리 의견에 기반을 둔 것임을 미리 이제 밝혀두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일단 삼정치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대적 의미의 정치. 근대적 의미의 정치에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하여튼 권력의 측면하고 이제 관계가 깊습니다. 근데 이제 권력도 어떤 권력이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네요. 한 문장 읽고서는요. 일단은 근대적 의미의 정치와 대립된다. 우리 시대를 탈근대라고 규정하는 네그리에 따른다면은 탈근대의 정치를 사암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근대적 의미의 정치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남아있죠. 근대라는 거는 탈근대 시대라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아있죠. 그런 거를 간혹 이제 무슨 사후 효과라고도 그러는데 죽었는데 죽은 놈이 사는 거죠. 되게 이제 그게 우리가 오염이라든가 쓰레기를 정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없어져야 될 게 안 없어지는 경우. 그래서 삶을 방해를 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근대적 정치를 보는 겁니다. 네그리가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 존재하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방해가 되고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을 제가 했고요.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 정치에서는 정치적 적대가 권력 대 권력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은 특정의 분할된 공간을 특정의 진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력이라는 어떤 공간, 뭐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놓고 다투거나 아니면은 이 권력과 저 권력이 다투거나 진영의 형태로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이 특정의 공간 혹은 진영이 나머지 공간 혹은 진영을 지배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근대의 정치입니다. 두 번째 사암정치에서는 정치적인 적대가 삶대 산권력, 삶의 활력 대 산권력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권력 대 권력하고 다르지요. 한쪽이 삶이라고 했는데 삶이라는 게 이게 좀 아직은 애매하지요. 모호하고 사람마다 다를 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는 게 삶이라고 생각하죠.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지요. 죽는 게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거는 아직은 이제 설명을 시작도 지금 못한 겁니다. 하여튼 일단은 뭔가 이제 권력 대 권력의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립의 성격이. 그래서 이 대통령을 세워서 저 대통령하고 맞선다든가, 이 국회의원을 세워서 저 국회의원을, 이 군대를 세워서 저 군대와 옛날에는 인민군이라는 게 있었죠. 운동의 그 민중들의 군대로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이게 근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로서 군대를. 이게 다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암정치에서는 이제 대립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아직 모호해서 그렇죠. 그래서 근대적 권력은 또 이제 산권력으로 변형이 되고요. 산권력이란 아까처럼 특정의 공간을 또는 위치, 자리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 전체에 스며들어서 장의 형태로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활력은 이 장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존재를 구축하는 창조적 힘으로서 표현이 된다. 말은 참 저기하죠. 실제로 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하여튼 뭔가 새로워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며들어서 지배하고 있는 어떤 장의 형태의 권력을 뚫고 나가서 미지의 어딘가로 가는 거죠. 미지의 어딘가로.
맨 뒤에 시를 제가 나중에 또 읽다가 어디선가 제가, 저기를 참조를 하겠지만요. 지금은 그냥 말씀만 드릴 텐데. 이제 삶을 권력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삶의 입장에, 여기서 말하는 삶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시에는 두 개의 삶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는 생활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시에. 나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말로만 하고요. 길이라는 거는 이게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산권력, 장 형태의 산권력을 뚫고 나갔을 때에는 길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 근데 이제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 같이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타나겠죠. 들레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탈주선이라는 것도 비슷한 식으로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권력을 차지한다, 세운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조금 그림으로 많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 보면은 이 근대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공간이 사회가 있다고 치면은 이 중에 권력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권력이라는 부분이 전체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또는 맞설 때에는 다른 권력을 세워서 이게 이렇게 맞서는 거죠. 그리고 이 권력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사회의 부분을 자기한테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고 이 부분도 자기한테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근대적인 어떤 구도라면은 탈근대에서는 이런 게 없어지고 이 전체를 다 어떤 필드처럼 중력장처럼 권력이 지배하는 거죠. 물론 이게 좀 이제 곳곳에 따라서 좀 더 중력장이 세게 작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겠습니다. 결절점들. 거버먼트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전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필드, 이게 바로 이제 후코가 얘기한 새로운 의미의 권력이죠. 삼권력.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을 뚫고 나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삼정치의 관점에서는. 구도가 다르지요. 자, 이제 요 정도만 삼정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삶과 노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